중세 유럽의 왕들이, 특히 프랑스와 영국의 왕들이 연주창이라는 피부병을 실제로 고쳤습니다. 즉 왕이 신성한 능력을 신으로부터 부여받고 이것을 활용해서 환자를 치료했던 거죠.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규정하고 이해했던 것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처음 규정한 것은 근대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입니다. 르네상스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어떤 찬란했던 문화 또는 지식, 이런 것들이 르네상스 시대에 부활했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역사적 개념이죠.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은 고대의 찬란한 빛이 중세 때 사라졌다가 다시 그들의 시대에 부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는 찬란했던 고대의 빛이 사라진, 즉 암흑시대로 규정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러한 어떤 인식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퍼져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후대 사람들이 과거를 암흑시대로 규정하고 폄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류는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근대화를 거치면서 여러 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근대조차도 당연히 중세는 더욱 암흑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은 제가 경향신문에 연재했던 짧은 칼럼을 가지고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충분히 깊이 있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중세 사회의 어떤 구조라고 그래야 되겠죠. 물질생활, 그리고 정신적, 생물학적 한계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중세 사회가 가지는 어떤 특징과 한계들, 오늘날 우리 사회, 현재가 가지고 있는 또 특징이 있고 우리 사회도 나름 여러 한계들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상호 비교해 보고 싶었습니다. 간단히 개념 정의를 해보면요, 특정 시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공유했던 공통의 생각들, 사고체계 또는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을 망달리때로 규정합니다. 이 심성이라는 망달리때는 하루아침에 변화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시대, 즉 중세 유럽인들이 아주 오랫동안 공유했던 집단의식이죠. 한두 사람의 예외적인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망달리때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 망달리때는 사실은 그 시대를 이해하는, 또는 그 시대 사람들을 규정하고 때로는 그 시대 사람들을 어떤 한계 속에 가두는 구조이자 틀일 수 있습니다. 제 책에서 망달리때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이 망달리때라는 건 여러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자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도 망달리때라는 방법, 즉 심성사의 방법론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요. 이 망달리때를 활용한 작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연구서들이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앞선 것 중에 하나는 국내에 번역된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기적을 행하는 왕입니다. 중세 유럽의 왕들이, 특히 프랑스와 영국의 왕들이 연주창이라는 피부병을 실제로 고쳤습니다. 즉 왕이 신성한 능력을 신으로부터 부여받고 이것을 활용해서 환자를 치료했던 거죠. 실제로 치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중세 유럽인들이 왕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 기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망달리때죠. 그러나 지금 아무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망달리때가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 중에 하나는 자크 루고프의 연옥의 탄생입니다. 이 연옥의 탄생은 4, 5세기에 대한 망달리때의 변화를 추정한 겁니다. 중세 초기만 해도 기독교인들은 지옥과 천국, 이렇게 4, 5세기를 이분법적으로 이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르고프가 생각하기로는 한 11세기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세 유럽인들은 사후세계를 지옥, 천국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3의 공간, 연옥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연옥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동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르고프의 연구는 사후세계에 대한 망달리때가 변화한 대표적인 연구 사례입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책의 형식과 내용에서 오는 한계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짧은 칼럼이었기 때문에 그 짧은 지면 안에 많은 것들을 녹여낼 수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바로 중세인들의 독특한 망달리때가 어떤 배경 하에서 형성되었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가장 아쉬운 거죠. 사실 이걸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짧은 에세이집이 아니라 학술서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짧은 지면에서 한 500년 때로는 1000년의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독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구합니다. 또 하나 가장 오해를 줬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제목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세를 오해하는 현대인에게 일부 독자들은 이 책 제목이 너무 이상하다, 오해한 거 없는데 왜 오히려 이 책 제목이 내용과 오해가 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제 책의 어떤 주제들, 세부 주제들 보면 굉장히 중세 중에서도 부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마녀사냥이니 이 여러 가지 주제들이 기존에 중세를 암흑시대로 규정하게 만들었던 부정적인 사례들이 많은데, 그래서 독자들은 저자가 중세를 암흑시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세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징과 한계를 보여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세도 당연히 예외적인 어떤 찬란했던 빛들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중세의 일반적인 구조를, 물질생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기존의 중세를 암흑시대로 규정하게 만들었던 이런 약간 부정적인 주제들이 많이 나온 것은 사실인데, 그러한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건데요.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조금 설득력 있게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조금 아쉽고, 다음 혹시 이 수정본을 낼 때는 그런 것들을 조금 수정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중세 사회의 어떤 밝은 빛이 있었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중세 사회의 빛을 만든 곳은 당연히 또 교회였죠. 사실은 중세인들 90%가 문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지식인들은 대부분 성직자였죠. 그래서 성직자들이 새로운 어떤 생각,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는 생각들을 해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빛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중세 사회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적극적인 또는 때로는 창조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글이 좀 부족했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균형이 좀 부족한 것도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중세 유럽 세계로의 어떤 여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나름의 좋은 길라잡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이 책의 제목을 이상하고 낯선 세계로의 여행이라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즉,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상하고 낯선 세계로의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